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눈 뜨자마자 침대맡에 있는 혈당 측정기부터 찾지는 않으셨나요? 삑 소리와 함께 작은 화면에 뜨는 숫자 하나에 오늘 하루의 기분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제 저녁 친구들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때 나는 꾹 참고 쌈만 싸먹었습니다. 밤에 출출해도 야식은커녕 물 한 잔 마시고 잤습니다. 정말 수도승처럼 절제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 뜨고 잰 공복 혈당이 110, 120, 심지어 130이 훌쩍 넘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억울함이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몸이 고장난 건가 하는 배신감마저 듭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이 공복 혈당은 참 풀기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밥 먹고 나서 재는 식후 혈당은 운동 좀 하고 덜 먹으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자고 일어났을 뿐인 이 아침 혈당은 도무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니어 인사이트에서는 이 미스터리한 아침 공복 혈당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왜 굶고 잤는데 혈당이 오르는지 그 원인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생활 속에서 이 숫자를 꽉 잡을 수 있는 검증된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30분 동안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내일 아침 혈당 측정기를 대하는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일단 내 몸속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밥을 안 먹었는데 왜 피 속에 설탕당이 떠다니는가? 범인은 여러분이 드신 음식이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 몸속의 거대한 공장, 갈리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도 뛰어야 하고, 뇌도 꿈을 꿔야 하고, 체온도 유지해야 하죠. 에너지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에는 음식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탱크인 간이 나섭니다. 간이 보관하고 있던 영양분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관으로 조금씩 흘려보내주는 거죠. 우리가 자다가 굶어 죽지 말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감독관이 나와서 간에게 명령합니다. 야, 간, 지금 혈당 충분하니까 그만 내보내 하고 문을 딱 닫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우리 시니어들의 몸은 이 신호 체계가 고장난 무전기와 같습니다. 인슐린이 그만 내보내 라고 소리쳐도 간이 못 알아듣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알았어, 더 보낼게 하면서 밤새도록 주인도 모르게 혈액 속에 당을 콸콸 쏟아부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에 혈당이 치솟는 새벽 현상입니다. 또 하나 소모기 효과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저녁을 너무 굶거나 무리하게 운동했을 때 생깁니다. 새벽에 혈당이 너무 뚝 떨어지니까 저혈당. 우리 몸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며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버리는 반작용이죠. 결국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는 건 여러분이 어제 뭘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밤새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와 간이 얼마나 힘겨운 사투를 벌였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몸이 살려고 발버둥 친 흔적이니까요.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첫 번째 습관, 저녁 식사의 타이밍과 순서를 바꿔라. 많은 분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은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핵심은 취침 4시간 전 공복입니다.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에는 숟가락을 놓으셔야 합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남은 상태로 잠들면 우리 몸은 소화하느라 쉬지를 못하고 인슐린도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과로한 인슐린은 다음날 아침 파업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채소한 접시를 먼저 다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고기, 생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채소라는 방지턱을 먼저 깔아두면 밤사이 혈당이 급격하게 튀는 걸 막아줍니다. 두 번째 습관, 식후 20분 허벅지가 아니라 종아리를 써라. 밥 먹고 소파에 누우면 그게 다 뱃살로 가고 아침 혈당을 올립니다. 그런데 밤에 헬스장 가서 땀 뻘뻘 흘리며 운동하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해서 혈당이 오릅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가벼운 산책 혹은 까치발 들기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을 쓰십시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식후 30분 즈음 집 앞을 20분만 걸으시거나 TV 보면서 까치발을 들었다 놨다 하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피 속의 당을 근육으로 쏙쏙 빨아들여서 저장합니다. 간이 밤새 일을 덜하게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세 번째 습관, 수면의 질이 혈당을 결정한다. 코골이 체크. 잠을 설친 다음 날 컨디션도 안 좋지만 혈당도 엉망이죠?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 녀석이 혈당을 쫙 끌어올립니다. 특히 배우자분께 꼭 물어보세요. 나 잘 때 코 골아? 숨 멈춰?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서 우리 뇌가 밤새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 치료 안 하면 아무리 현미밥 먹어도 공복 혈당 안 잡힙니다. 암막 커튼 치시고 온도는 시원하게 7시간 이상 통잠을 주무셔야 간도 쉽니다. 네 번째 습관,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의 기적.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화장실 가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밤새 우리는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많이 잃어서 피가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 물이 들어가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혈당 농도가 옅어집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깨워서 자, 이제 에너지 쓰자 하고 몸에 신호를 줍니다.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 에사비 애플 사이다 비니거 활용하기. 이건 일종의 치트키 같은 건데요. 천연 발효 식초, 즉 에사비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저녁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15ml 정도 타서 드셔보세요.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고 치아 보호를 위해 빨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다음날 아침 숫자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숫자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가 혈당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아, 왜 안 떨어지지? 하고 화를 내면 그 화 때문에 혈당이 또 오릅니다. 악순환이죠. 그리고 가끔은 기계 오차일 수도 있고 전날 잠을 좀 설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튀는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추세, 그리고 3개월 평균치인 당화혈색소를 믿으십시오. 오늘 조금 높았다면 아, 내 몸이 오늘 좀 힘들었구나. 오늘 더 아껴줘야지 하고 넘기는 여유. 그것이 시니어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공복 혈당의 비밀, 그리고 그걸 다스리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에서 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해보세요. 4시간 공복 유지하고 채소 먼저 먹고 종아리 좀 움직여주고 푹 자는 것. 어렵지 않지만 그 효과는 어떤 명약보다 강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개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혈당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